자, 부천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n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와 있는데, n 플러스 1 플러스 ni, n 플러스 1 마이너스 ni 나와 있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만든 뒤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볼 텐데, 현재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하지 말고, n 플러스 1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ni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식은 합차,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i 전체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9, 8, 7, 6, 5, 4,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9를 집어넣게 되면은 10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을 집어넣게 되면 9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지금 현재 9의 제곱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7을 집어넣게 되면은 8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6을 넣게 되면은 6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자, 지금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돼? 9의 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즉 가운데 있는 것이 쭉 전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이런 규칙을 생각을 해봤으면 굳이 우리가 5랑 4는 넣어보지 않아도 마지막에 3을 집어넣어 가지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가운데가 어차피 쭉 소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었던 10의 제곱과 맨 마지막에 있었던 3의 제곱이 남아서 답이 109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부천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f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6x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항등식으로 써볼 건데,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6x로 나눈 무언가에 이제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현재 fx가 막 몇 차식이다, 뭐 4차식이다, 3차식이다 이렇게 준 게 없으니까 qx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항 3개를 2x로 묶어봤을 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써보자.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qx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돼. 문제에서는 현재 bx 플러스 2라고 알려준 상황이 된 거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fx를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잘못된 나머지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를 한 번 더 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는 것을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 몫은 1이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빼주게 되면은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즉 fx를 현재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 2xq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것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xqx 플러스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몫이라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나머지가 bx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x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b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상수항을 가지고 무엇이다?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얘를 누구랑 같은 놈이다? bx 플러스 2랑 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요거를 굳이 한 번 더 쓰는 일은 없어도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가지고 이제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보통 우리가 오메가가 등장하는 문제는 허근에 대한 문제고 요 허근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메가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오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를 생각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야. 자,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차 방정식은 우리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총 4개의 인수를 가지게 될 거야. 그 중에서 허근을 가지게 되는 2차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저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기차식이라고 불리우는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만 2차항만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메가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러한 놈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러한 식이 나왔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근이 바로 무엇이다? 오메가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정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이든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또 마찬가지 허근이겠죠? 지금 현재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오메가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이렇게 상황을 놓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키어. 자,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근을 가지고 알파랑 베타라 이야기를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가지고 뭐 베타랑 감마랑 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허근을 가진다라 그랬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알파와 알파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 굳이 감마 델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베타랑 베타 바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넷 중에 하나가 누구란 소리야? 오메가란 소리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네 근의 곱이야. 여기에서 알파바라는 두 근의 곱은 1일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타바라는 두 근의 곱은 1일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네 근의 곱, 알파바와 베타바는 1 곱하기 1에서 똑같이 1이 나올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에서는 1 플러스 오메가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바의 4제곱, 오메가바의 6제곱 해서 오메가바의 2020, 오메가바의 2021을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지금 눈에 보기에 지금 특이한 거는 오메가바라는 놈에 대한 거듭 제곱을 보는 건데 제곱, 4제곱, 6제곱 이렇게 짝수 제곱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의 한 근이 오메가기는 한데 위에서 얘기를 했듯이 얘네들은 둘 다 허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근을 가질 거냐면 오메가바도 근을 가질 거야. 그러면 그때의 식을 우리가 오메가바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바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내가 오메가바의 제곱 자체를 하나의 알파라는 식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니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 자, 오메가바의 제곱을 내가 알파로 바꿨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0일 때. 자, 주어진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냐?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해서 알파의 1010제곱, 알파의 1011제곱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내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거 역시나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자주 보던 것처럼 얘는 3개씩 묶어서 얼마가 나오는 놈이다? 0이 나오는 놈이다. 3개씩 묶어서. 그러면 결국 알파에 1011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씩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1011은 3의 배수야. 1011은 3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여가지고 전부 다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계속 앞에 1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 3개도 0이고 그 다음 3개도 0이고 그 다음 3개도 0이니까 요놈의 값은 결국엔 무엇이 된다? 이제 1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다. 자,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1을 만족을 한대요. 얘가 1을 만족을 하면 나머지 세 근은 오메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근이 오메가 제곱이랑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 몇 제곱이다? 5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이라는 소리는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서 요거란 소리가 되는 거고 요거란 소리가 되는 거야.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근이 바로 무엇이다?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이 또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대한 근을 가지고 우리가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할 건데, 이 세 개가 지금 뭐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4제곱과 오메가 5제곱이다 이런 소리야. 얘네들을 내가 적재적소에 집어넣었을 때 뭐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 이거 세 개가 잘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메가 제곱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여기에서는 무엇이 지금 근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오메가가 근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그쵸? 그럼 오메가 제곱을 내가 넣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린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그치? 오메가 제곱을 넣어본 식이 이 0이라는 식을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메가 4제곱을 넣어보자 이번엔. 자, 오메가 4제곱을 넣어보게 되면 자, 오메가 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오게 돼요. 자, 마찬가지 오메가 세제곱이 현재 얼마인 상황이야?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으로 오메가 6제곱이 1이죠. 오메가 4제곱은 플러스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게 돼. 자, 보면은 알겠지만 오메가 4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되는 식은 요 놈이야. 정리를 했을 때 요 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를 빼고 1을 더한 게 0이지 오메가 제곱에다 오메가를 더해서 1을 더한 게 0이 아니란 소리야. 따라서 오메가 4제곱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오메가 5제곱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넣어보도록 할게. 자, 오메가 5제곱을 내가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무엇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 돼?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뜻이 돼요. 자, 오메가 5제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집어넣어서 오메가 1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자, 현재 오메가 4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그쵸? 성립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메가 5제곱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맞나요? 그럼 오메가 5제곱이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누구로 쓸 수 있는 상황? 오메가 몇 제곱? 제곱과 오메가 몇 제곱? 4제곱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인지만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얘가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4제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로 위에서랑 똑같이 확인을 해봐도 문제는 되지 않아. 오메가 제곱을 집어넣어 봤을 때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0이면서 현재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다. 즉 오메가 제곱을 갖다가 밑에 집어넣은 식을 봤더니 무엇을 만족한다? 기준이 되었던 식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다. 오메가 4제곱을 집어넣어 본 식은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라는 소리 되는 거고, 오메가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기준을 잡아줬죠. 그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 따라서 빈칸 3개 어떻게 들어가면 오메가 5제곱과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4제곱을 집어넣으면 딱 맞게 성립이 된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디귿 또한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이차함수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랑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둘 다 얼마로 동일하고요? 3으로 동일하고, 하나의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는 놈이야. 자, 현재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소리지. 자, 그렇다고 이 문제를, 자, 얘를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좌표 하나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자, 우리가 보통 그냥 4개의 점의 좌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진행을 하면은 좀 문제가 좀 편해지죠. 자, 그냥 A는 있으니까 K 콤마라고 해볼게. K 콤마. 자, 위로 볼록한 놈 위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똑같이 K 콤마. 자, K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K를 통해서 저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 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빨간색 부분하고 여기 빨간색 부분의 길이가 같을 거라서 X값이 여긴 K잖아,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K-3 여기도 K-3 따라서 가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K-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세로는 무엇이다? 세로는 이제 위에 있는 Y값에서 밑에 있는 Y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가 이렇게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5랑 이렇게 빼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로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로랑 세로랑 같다라는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아까 가로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으로 좀 수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계산을 쭉 해놓은 상황인데, 자, 보게 되면은 이제 3K제곱 마이너스 14K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K를 구해낼 수가 없거든. 자,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구를 구하라 그랬냐면 3A 플러스 4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2K-6을 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6K-18이 지금 3A가 되는 거고, 양변에 4를 더해주면 6K-14가 몇 A가 되는 거냐면 3A 더하기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3A 더하기 4를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6K-14를 제곱을 하라는 소린데, 지금 현재 K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6K-14 같은 경우는 뭐 근의 공식을 구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서 제곱을 하고 이러면은 복잡하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야. 자, 3A 플러스 4를 제곱을 했다라는 것은 6K-14를 제곱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2로 묶어주게 되면 2에
3K-7 전체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4에 3K-7의 제곱이 되게 돼. 정리를 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42K 플러스 49가 나오게 되거든. 지금 얘를 통해서 누구를 구해내란 소리야? 얘를 구해내란 소리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3K제곱 마이너스 14K라는 것을 7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다 3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K제곱 마이너스 42K가 나오게 되고 3을 곱했으니까 21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K라는 거를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9K제곱 마이너스 42K가 2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21 더하기 49를 계산하면 70이니까 4를 곱해주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을 보면은 이제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직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한 최대인데 그 도형은 이제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야. 그 사각형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각형이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지. 뭐 사다리꼴이 나오느냐,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나오느냐, 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나오느냐. 사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이 두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집어넣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을 Y는 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양변을 잘 넘겨주게 되면은 AX-4A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Y는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Y는으로 고쳐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A제곱분의 4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이 두 가지 직선의 특이한 점을 고르라고 하면, 자, A로 묶었을 때 X-4 플러스 8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A제곱분의 1로 묶었을 때 X-4 플러스 8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얘네 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의 값에 관계없이 (4, 8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둘 다 X가 4일 때 Y의 값이 8이기 때문에 둘 다 4, 8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두 도형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일 것이다? 4, 8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4, 8을 위에 있는 직선과 밑에 있는 직선이 동시에 다 지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직선을 그려줄 건데, 현재 A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왔다라는 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일 것이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양수인 직선 하나랑 음수인 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X축, Y축이랑 만나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좌표 평면상에서 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대각선 하나를 그어서 잘라주는 거야. 대각선 하나를 그어서 잘라주게 되면은 각각의 좌표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현재 여기 좌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해놨던 4,8, 그 다음 요 좌표 같은 경우는 0,0. 자, 노란색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노란색 직선의 Y절편이죠. 위에 있는 직선의 Y절편이야.
x에다 0만 집어넣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0,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빨간색 직선 같은 경우는 x절편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y의 값이 0이 되겠죠. 자, y가 0일 때 x 값인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야. 이렇게 전개가 다 되어 있는 게 우리가 y절편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x절편 찾기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가 8a제곱 플러스 4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를 밑변의 길이로 두면 요만큼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를 그대로 y좌표인 마이너스 4a 플러스 8,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니까 요 점의 x좌표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 4.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번에는 밑변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0,0하고 8a제곱 플러스 4,0까지의 거리 2분의 1 곱하기 8a제곱 플러스 4, 높이는 이번에는 저 교점의 y좌표인 8이 되는 거겠죠? 8, 요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 즉 3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32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최대가 아니고 최소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요 2차식에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